공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씩 훑어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용산구에는 강태웅, 성장현 경선. 금천구 조상호, 최기상 경선. 결국 2인 경선. 둘 다 친명이에요. 강동구 이해식 단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어요. 단수 중에 컷오프죠. 사실상 컷오프죠. 탈락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차이가 너무나. 근데 경선에 붙여지잖아요. 경선 참여 비용이 한 2천만 원 들어가요. 네. 근데 떨어질 게 당연한 사람들한테는 경선 참여 비용 없이 당이 어차피 당신은 저라고 미리 제끼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부산으로 또 그거 있죠. 부산에 단수공천 되신 분들. 지금 박재범 전 부산 남구청장, 박재호 현 국회의원, 전재수 현 국회의원 네, 단수공천입니다. 네. 부산에 윤준호, 윤용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인터뷰했던 윤용조, 네. 윤준호, 이명원 3인 경선입니다. 3인 경선은 진짜 힘들겠네요. 지금 광산을 같은 경우는 3인 경선에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결선 없다는 거죠. 네. 네, 결선은 세칙에는 결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것도 공관위에서 별도로 규정을 했나 보네요. 다음에 사상구 같은 경우는 3인 경선입니다. 김부민, 배재정, 서태경. 좀 사상 좀 어떻게 좀 합시다 좀. 그만. 중도 영도구. 김비호, 박영미. 그래도 경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비호 위원장, 박영미 위원장 어느 쪽에 손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둘 다 고생을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다음 광주 광산구 갑 박균택, 이영빈 2인 경선. 여기도 피튀기입니다. 여기 지금 지역에 가면 치열하다 진짜 뭐 거의 진짜 막 광주가 뭐 항상 그랬으니까요. 뼈와 살이 타더라고요. 다음 성남 분당구 을 김병욱 단수. 의왕 과천 이소영 단수. 이소영 의원이 친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딱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내가 아는 분들 새날 방송에 나왔던 분들은 사실상 컷오프죠. 경선에서 이제. 그다음에 용인병 부승찬 정춘숙 경선. 저는 확실하게 편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 부승찬 진짜 되죠. 부승찬입니다. 부승찬입니다, 여러분. 네. 파주울 박정 단수. 단수네요. 여러분 박정 의원도 유명한 비명입니다. 단수예요. 그러나 박정호 학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위해서 박정 의원 응원해 주세요. 민주당이 후보가 된 거예요. 네. 지금 막 시부렁 하시지 마. 웬만하면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시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가게 하자. 그런 식으로 마음을 고쳐 잡수셔야 돼. 뭐라고 시부시부 하지 마시고. 내 편 만들기. 그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남양주시 갑 이윤태 최민희 2인 경선.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잖아요. 네. 최민희 의원님 말고 다른 후보는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명. 나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윤태 변호사를 어제 들어봤어요. 어제. 그다음에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정석원. 월요일에 나오셨죠. 단수. 네. 경남 통영 고성. 이게 이제 양문석 박사 지역구 강석주 전 통영시장 단수. 밀양시 의령군, 함양군, 창녕군, 우서영. 이 젊은 청년이잖아요. 저번에 양문석 박사 출판 기념회에 갔는데 안녕하세요. 저 우서영이에요 하시더라고. 이름 정청래 의원이 기억시켜줬잖아요. 네. 우서영. 우서영. 네. 응원합니다. 정말 젊은 청년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오늘 발표된 공천이고요. 최민희 의원의 좀 약간 빡진 팩트 체크입니다. 언론 분류 비명 단수 및 전략. 이소영, 박정, 박재호, 전재수, 염태영. 언론 분류 친명 2인 경선. 최민희, 조상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팩트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전략 공천 3곳이 나왔죠. 수원무 염태영, 용인을 선명수, 유성을 황정아. 유성을 황정아는 정말 제 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염두에 두고. 네. 왜냐하면 이상민이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없어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됐던 곳에 저번에 새날 방송 나왔을 때
지금 그 황정화 박사가 유성을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습니다. 유성울의 황정화 박사 출마하면은 정말 경쟁력 있죠. 그렇죠. 카이스트. 예. 평생을 카이스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허태정 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자 다음 비명계 송갑석도 하위 20% 치욕스럽지만 경선 참여하겠다. 이건희 서구 광주 서구갑 강의원 이제 그 대표가 날아간 뒤에 아직도 지금 대항마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광주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광주 치고 그렇게 높이 나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성적표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치욕스럽지만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거 재심 신청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 양반도 내가 봤을 때는 뭐랄까요. 민주당에서 한 일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정치만 했지. 그러니까 광주에서 사람들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진짜 송갑석이야말로 인정하기 싫지만 한동훈이 그렇게 부르짖는 운동권 딱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우를 해줘서 최고위에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회의 계속 언론에 흘리고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 운동권 하다가 기득권이 돼서 자기 기득권 유지에 엄청 현안이 되셨던 분. 저번에 옛날에 PD 수첩인가에서도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형님 동생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좀 어떻게 좀 합시다 좀. 그러니까 마차님 출마하는 거 어때요? 아유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저 비례연합정당 그다음 하나 더. 오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제 종로를 양보하는. 그러니까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뉴스를 보면서 혼자서 박수 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진짜 박수 치게 혼자서 됐어요. 진심으로 박수 내가 쳤어요. 전현희 위원장한테 우리 새날 고정 출연하시니까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종로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지지했던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대승적으로 당에다가 맡기면 안티였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의 빚을 갚는다. 일단 확 던질 때는 당원을 믿고 던져라. 한 달 이상 고민해서 오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쉬운 결정 아닌데 정말 큰 잘하셨어요. 결단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냐면 오늘 저 비례연합정당 이제 합의문이 나왔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민주개혁 진보연합 비례에 진보당 3인, 새 진보연합 3인 포함해서 총 30명 후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의 3인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이 6명 정도는 사실상 뽑힌다고 봐야 되고 지난 총선 때로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비례연합정당이 선전을 해도 17, 8석에서 많으면 20석 정도 될 거예요. 20번 뒤로 가면 당선이 전부 실직 어렵고 그중에 6석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배치한다 이런 거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지금 서명식을 했거든요. 상황을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 서명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렇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말 바꾸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 최백은 교수가 더불어시민당 대표할 때 엄청 고생했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던데.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진보당, 새진보연합 각각 3석씩 배분한 거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의 그 지지율 조사를 보면 사실은 그 3석씩 배정하는 게 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연동형 그 투표제를 가져가는 이유 자체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격려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이제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이 저는 3석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막 언론들이 그랬잖아요. 막 20석을 누가 요구했다. 지역구 10석을 요구했다 했는데 사실 현실 그렇게 안 돼요. 지지율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당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경선할 때 후보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역구까지 단위로. 다만 호남과 대구 경북의 선거구는 후보 단위라 예외 지역. 뭐냐면은 여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세가 강하기 때문에 단일의 의미가 없어서 호남과 대구 경북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단위로 하겠다는 거고요. 울산 북구 선거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위로. 그러니까
거기 울산에 노동자들 많으시니까 예, 예. 아예 거기는 진보당 후보로 그냥 민주당이 포기하는 거 출마 안 하는 거죠. 진보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다음에 민주당 새진보연합 이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 경선을 때 후보 단위로 이게 되게 커요. 예. 지역구에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거기는 다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못 내니까 예, 예. 진보당이 출마하는 지역, 새진보연합이 출마하는 지역은 모두 다 민주당과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진보당도 그렇고 새진보연합도 그렇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는 욕심 때문에 밀어붙이다 보면 사실 당원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 출마하는 당원들이 다 자기 돈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 득표율 자체가 15% 이상이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날아가는 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타격인데 그걸 사실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협의 잘한 거고요. 네. 그 대략적으로 보면 지난 총선과 비슷하게 간다. 요 연동형에서 저는 17석에서 20석 정도 보거든요. 이 정당. 국민의힘도 대충 비슷하게 얻을 거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의당은 빠져나갔고 저는 정의당은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 영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한석 현실. 확보하면은 정말 선전한 거고 네. 영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새진보당은 지금 3개 정당이 지금 일단 합당 형태로 지금 예. 자리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세석에서 6석 정도는 양보할 거다. 그럼 여기서 뭘 어디서 벌충하느냐? 조국 신당에서 벌충을 해야죠.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왜 그 연동형에서 빠져나갔었잖아요. 뭐 조정훈이 빠져나가고 예. 또 뭐 어디지? 그때 기본소득당으로 빠져나가고 예. 한 거를 열린민주당 통해서 벌충을 했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머릿속이 딱 아수라백작 같은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아니면 이거. 세상 그렇지 않은 거 많아.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가르치려 들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엄연히 존재하면 상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뭐냐면 조국 신당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0%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명이 정말 엉뚱한 걸로 바뀌면 또 바로 이제 그 한 자릿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선거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조국 신당이라는 정당 이름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 조국이라는 이 두 글자가 사람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유 명사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국신당 입장에서는 네 글자 조국신당 그대로 가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전에 가칭일 때와 예. 당명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나면 이게 출렁 한번 하는 게 거의 이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은 이게 그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똑같았어요. 예. 뭐 조국 승리당 뭐 이런 거 하면은 좋잖아요. 조국의 승리. 조국의 아침 뭐 이런 거. 좋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내지 않고 선거 끝나고 났을 때 잘 품을 수 있도록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을 강요해야 되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완충지대가 되고 싶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상황. 엄연히 현실은 존재하므로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양쪽이 공격 다 받을 건 알거든요. 지난 4년 전처럼 몰빵도 하지 않았고 열린민주당만 지지하지도 않았던 그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하시려거든. 이 제도를 4년 동안 바꿔내지 못한 정치권을 욕하시는 게 맞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 유시민 작가가 한 말 잠깐만 언급해 드릴게요. 180석 민주당을 무력화한 건 지역주의와 정치업자들. 사실 그런 거예요. 180석 정도면 개헌만,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저 말에는요. 이낙연을 욕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쓴 칼럼이고 앞에 헤드라인은 이제 조아준 기자가 따로 뽑았는데 너무 헤드라인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이게 추천을 드리는 게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내가 놀란 것은 민주당 비주류가 당대표의 정치적 생사 결정권을 검찰과 법원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존재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진짜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분은 천재지 진짜.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22대 국회 때는 되풀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부 진보 블락에서는 민주당 180석 주니까 뭐 했냐는 소리 엄청 하거든요. 우리 내용을 알잖아요. 네. 딱 180석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낙연이 다시 말아먹은 거죠. 당대표 처음으로 맡아서. 이해찬의 유산을 단 8개월 만에 말아드신 분이 지금 이준석한테 까이고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와 골라 잡아 이지랄 하고 계신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저께 홍익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임시국회 개원하면서 저 연설 한번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재명 연설만 보잖아. 네. 홍익표 연설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볼게요.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 설명해줘요. 든든한 우군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네. 자, 지금 2년 만에 민생 파탄 났다. 대안 세력이란 건 뭐냐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래도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민주당은 쉽게 표현하면 종합정당이고요. 다른 나머지 정당들은 종합정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정당으로서는 전빵 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익표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연설 내용처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증감률 추이를 보면 갑자기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사실은 원내대표 연설까지 그냥 일반 국민이 많이 찾아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사화된 상태에서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꼬그라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무역 통계를 이렇게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무역 수지도 적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렇게 무역 적자가 시작된 게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윤석열이 뭐 작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제일 잔인한 것도 그런 아이들이 제일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너무 두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디까지 갈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에서 당장 바꿔야 된다. 이런 조급함이 굉장히 큽니다. 네. 호란 PD, 다음 출연자 밖에서 지금 기다리신다고 들어오시라 문을 열어줘야지.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왜 문을 안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이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닌데, 네. 그럼 지하에 한번 내려가 보시라고. 아, 지하와 1층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벙커처럼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찾기가 힘드십니다. 이 비밀 그 세작들을 속이기 위해서 1층인지 지하인지 이게 헷갈리는 곳에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우리 방송실이 지하 5층이에요. 지금 벙커예요, 벙커. 2만 명을 모아놨는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파티, 종합정당 민주당을 다른 정당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100% 완벽한 정당이 어디 있겠어요. 국민의힘보다는 100배 나은 것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어쩔 때는 필수 불가결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날석에 서로 밀어내지 마시고 선거 끝났을 때 야 우리 파인플레이 했다, 페어플레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보실 때 지금도 제대로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팅창 보면은 어떤 채널들이 이렇게 선동한다. 그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갈라치기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채팅창에서 의견 피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예. 조금 더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최춘자님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춘자는 이제 물러갑니다.